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장마도 아닌데요. 며칠째 비가 오고 있습니다. 흐렸다 맑았다 변덕까지 심합니다. 오늘은요 우박과 돌풍까지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에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얼굴 사진과 함께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매일경제만 좀 실려 있는 기사인데요.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찾아간 윤석열. 공무원도 코딩을 배워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얼마 전에는 과학기술 관련된 인사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블록체인입니다. 뭔가 공부를 하긴 하는 걸로 이렇게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 3명과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IT업계 현안 그리고 2030 관심사가 주제였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과 함께 제목이 달려있는데요. 사진을 보면 길게 줄을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뒷모습을 포착을 했는데요. 어제 서울 마포구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센터입니다. 어제부터 접종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줄을 서서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에 제목 보겠습니다. 하루 접종자, 어제 하루입니다. 65만 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나라는요, 백신만 제대로 확보되면 순식간에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어제도 이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루에 65만 명 가까이 백신을 접종했다. 역대 최다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재산세 9억 이하 감면, 무주택 LTV 최대 70%.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재산세 부분, 하나는 대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어서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가 끌어졌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요, 이 대출 관련해서는요,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울의 경우는 최대 집값의 60%까지, 다른 지역은 70%까지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요, 지금 이 재산세 감면 기준이 6억이거든요. 공시가 이거를 9억으로 높인다. 그러니까 감면 대상을 좀 넓힌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부분은요, 뭔가 아직도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새싹을 밟는 무슨 협회. 그러니까 이 협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네요. 여기 보면은요, IT 기술 접목해서 빌라 시세를 알려주는 앱이 만들어졌는데 한 협회가 고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업이 발목이다. 그리고요, 변호사, 그다음에 성형병원 광고하는 신생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각각 관련 협회가 또 고발했답니다.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관련 협회들이 뭔가 문제를 삼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IT 산업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밥그릇 다툼도 역시 마찬가지로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익단체 목리에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기사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최윤정 변호사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종부세 갈등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겁니다. 물론 여당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다고 그게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와 협의 과정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뭐 법률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주 있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어제 몇 가지는 가닥을 잡고 몇 가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런 내용 소개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축제, 막장. 근데 화살표가 있죠. 축제인지 알았더니 막장이더랍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오전 8시에 당대표 후보들 중에서 이제 예선 탈락하시는 분, 예선 통과해서 본선 가시는 분 오늘 좀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아직까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조국 자서전입니다.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잠깐 내용이 소개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본인은 억울하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 가족들이 힘들다. 이런 내용이 위주로 담긴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우주로 간 경쟁입니다. 미국과 중국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요. 달 탐사를 놓고도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인가? 항상 우리의 선택, 우리는 고민입니다. 이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목소리들이 들렸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전체적으로 어제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9억 이하 감면 뭐 이런 거 추진하고요. 그리고 LTV 요거는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대출과 관련돼 있어요. 최대 20%포인트 우대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민주당 부동산 대책 뭐 발표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발표죠. 완벽한 발표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이래요. 우선 여기 보면 이 재산세 관련해서는요.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였던 재산세 감면을요. 이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겁니다. 그럼 감면 대상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죠. 이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더해서 대출을 좀 완화하겠다. 이 부분도 가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결론 못 내 4달로 넘어가게 됐다. 이겁니다. 당내에서 합의가 잘 안 됩니다. 반발이 많고요. 또 다른 반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내용 중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대폭 축소.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권,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이 임대사업을 어떻게 장려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못하게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기 때문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요 부분, 종부세, 양도세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당가치 훼손한다. 아니다. 대선 생각 안 합니까? 이렇게 맞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총 종부세 갈등이 폭발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 역시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이 기사는요. 이렇게 묘사를 했네요. 청와대 출신 강경파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기사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친문색채가 강한 의원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세제 완화에 반대, 그러니까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이런 데 굉장히 부정적인 목소리죠. 뭔가를 좀 풀어주자. 다시 정리하자면요. 대상자를 좀 적게 만드는 겁니다. 숫자를 줄이는 거죠. 세금 깎아준다고 집값 안정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세금 깎아준 대상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면에요. 지역구 내에 고가 아파트가 많은 의원들은요. 다른 목소리죠. 재산세 감면 기준 이거 많이 높여야 됩니다. 지금 지역구 가보세요. 한마디로 난립니다. 뭐 이런 목소리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여기 사진에도 소개가 돼 있는데요.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 어제 설명을 좀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행 양도세 체계나 현행 종부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또 정부나 전문가들과 세밀한 조율 과정이 필요해서 요거 두 가지는 6월에 이런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경욱 전 국장님. 사실은 부동산 정책 여러 갈래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대출 부분도 있었고요. 재산세 부분도 있었는데 이 두 부분은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남은 부분은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입니다. 자, 이 부분 관련 의견이 모여지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모습을 보면요.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어떤 지향하는 가치 또는 이념과 관련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 이상훈 앵커가 상당히 적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부의 그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마 핵심적인 것인데 예. 어떤 사안을 정책이 아니라 이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근데 이것이 뭐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사실 검찰에 대해서도 그렇게 접근을 했고 그리고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했고 그다음에 예. 외교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을 전체적인 국가를 생각하는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예. 이념적인 부분을 더 앞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지금 어저께 회의했던 거 물론 굉장히 열심히 그 고민도 하셨겠죠. 2005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뭐 종부세 부분을 어떻게 예. 바꾸냐를 뭐 금방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예. 하지만 드는 생각이 아니 이 정권 들어서 20몇 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잖아요. 예.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는 당신들 마음대로 막 내놓으셨잖아요. 뭐 몰라. 국민들 보기에는 예. 그게 정말 그렇게 심각한 고민을 거쳐서 법안을 내놨을까 이런 생각 안 들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 문제가 발생된 걸 고치는 데는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게 하나가 궁금하고 예. 두 번째는 이 어저께 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보면 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청년이 집을 마련할 만한 부동산 사다리가 끊어져 있다. 집값 안정이 정책 목표인데 세금 완화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예. 아니 언제 국민들이 집값 올려달라고 그랬습니까? 그 지금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규제책을 계속 낼 때마다 예. 그때마다 집값이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해놨는데 예. 그걸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임대주택자 등록을 해라라고 막 권장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철폐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아니 그렇다면은 정책의 신뢰라는 건 뭡니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라고 다 신고를 했더니 예. 그다음부터 이거 다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만약에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정책을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접근했던 그 문제들이 이제 폭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 앞으로 이게 차기 후보라든가 예. 주자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서 이 갈등은 점점 더 커지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어제 나왔던 목소리를 좀 한눈에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지금 사실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기준을, 그러니까 그 가격 기준을 높인다 어쩐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가격 기준이 아니라 숫자 기준이 나온 겁니다. 어떤 대상 숫자. 상위 2%에 과세하는 게 제도 목적에 맞는다. 그러니까 상위 2%라는 어떤 대상을 좀 좁히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나 보시면은 여기 보면 김병욱 의원 기준을 공시가 12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 지금 9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성준 의원. 사실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의원 중에 한 분이에요. 종부세 완화안 이거 전 당원 투표에 붙여야 된다. 이거 쉽사리 할 거 아니다.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의 어떤 기조, 가치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원칙을 흔드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은 오히려 종부세를 강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요 여기 보면 요 두 분의 이 입장을 보면요 주홍규 교수님 역시 또 당심과 민심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의 차이 뭐 이런 게 좀 읽히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까 편집국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념에 함몰된 주장들이라고 봅니다. 특히 진성준 의원의 저런 발상은 되게 위험해요. 예. 당원 투표에 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당심에 호소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의 생물적인 어떤 시장 원리를 당심이나 이념에 너무 기대어서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김진표 특위위원장이 들어올 때에는 어느 정도 저는 희망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부동산 집값의 포인트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아파트의 키워드가 집중돼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으려면은 거래 절벽을 적체해야 되고 그런 적체를 하려면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완화도 사실 대폭적으로 기획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부세 아이디어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숫자로 이제 획일화. 예전에는 가격으로 획일화 시켰는데 이제는 숫자로 비율적으로 맞추는 것은 앞으로도 기계적으로 아니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가격이 오르는 거에 그 반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예. 최근에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그 공시지가를 현실화했던 거에도 또 앞다퉈 예. 맞을 수 있는데 양도세는 한시적으로라도 좀 거래의 절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예. 저는 그게 또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공을 넘기고 더 아쉬운 거는 어저께 물론 물론 스케줄이었지만 송영길 예. 대표가 또 의총에 빠지셨거든요. 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먼저 민심 청취 약속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조금 조절하지 다른 못하는 행사에 태도. 갔습니다. 예, 그런 예. 모습들 안에서 지금 이 부분의 심각성을 좀 못 느끼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임대사업자 문제는요. 예. 아파트 임대사업자 지난해에 신규 등록 폐지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는 이해한다고 손 치더라도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에 한정된 예.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이건 완전히 이 임대사업주를 투기 세력으로 몰았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거래는 예.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전월세 신고제까지 지금 들어왔는데 예. 과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정말 바라는 정책인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지금 그 내용 말씀하셨는데요. 기사 마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문정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집었다.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 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30만 임대사업자 벼랑 끝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요 기사 설명을 동안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본선 진출자 5명이 선택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본선 진출입니다. 소장파로 꼽혔던 김웅 의원 그리고 김은혜 의원은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 홍문표 의원 중진이거든요. 보니까 중진이 4분 그리고 소장파는 이준석 후보 딱 1명이네요 지금. 5명이 결정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본선 진출을 했습니다. 많은 언론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약간 예상한 거와는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요. 자, 요 내용은요. 요 부동산 관련 내용이 지난 뒤에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기사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사실 임대사업 뭐 등록하라고 장려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아파트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근데 이번에는요.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택과 관련된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제 그런 내용까지 나왔어요. 그러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세금 혜택을 내서 권장하더니 이거 갑자기 등록은 좀 말소한다.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이게 걱정이 되는 바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정부가 뭔가 손을 대고 여당에서 뭔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더 매물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혹시 이거 전월세 주택 또 줄면 어떡합니까?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자, 김관욱 교수님. 네. 전체적으로 앞서서는 여당 내 의총 상황 그리고 요거는 주택 임대 사업과 관련된 상황 두 가지 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당이 예. 정부도 그렇고 민생 우선주의로 가야 된다. 지금 사실 보유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소득은 일정한데 집값은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은 늘어나면 사실상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나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정부가 많이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다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를 차별화시켜서 1주택자들을 좀 격려하는 그런 세제 혜택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한 가지 지금 임대사업자 얘기인데 예.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정책적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 신고제가 안 되니까 세수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임대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시켜가지고 양성화한다는 그렇지 의미가 있네요. 양성화해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세제 혜택 준다 그러니까 마구 사죠. 사다 보니까 이제 집들의 어떤 수요가 확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그 산 주택값이 계속 올라요. 또 올라가고.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 상승의 최대의 주범이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시작점을 좀 잘못 건드린 잘못한 거네요. 거니까 정부가 다주택자를 예. 사실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예. 정책 실패를 시인을 하고 이건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정책 실패라고 시인하는 부분은 없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책 실패예요. 명확하게 정책 실패고. 근데 이분들이 지금 보유하는데 출구를 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양도소득세가 예. 굉장히 세서. 예.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뭐 3개월이든 3개월, 6개월, 6개월 양도소득세를 완화해가지고 이분들이 팔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면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사실상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이거를 이념으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조금 가격 안정이 되려면 잘못한 거는 시인하고 부분적으로 고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패널분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도세 부분이라도 좀 낮춰줘야 뭔가 물건이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들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세요. 최인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전에 그 김 교수님 의견과는 조금 다른데요. 예. 과연 임대차 주택 그 개인 임대차 주택 그 예. 등록제가 과연 잘못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공공이 임대차 주택 계속 그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도 예. 그 공공주택 강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나라 빚이 크게 증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IMF의 견제구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결국 주택 공급의 주체가 공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민간에서도 상당 부분 주택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와 같은 것에 사실 이번 그 정부 초기에 예. 김현미 장관이라든가 그 김정책 수석이 임대차 사업 등록하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준다고 4년이 채 안 돼서 손바닥을 뒤집듯 하면은 그러면 예. 어느 장난이 국민을 춤을 춥니까? 지금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있는 임대차 사업 주택을 어떻게 하느냐? 무너뜨리고 그냥 빈집으로 놔두거나 상가로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나가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던 임대차 그 살고 있던 서민들 그냥 밖으로 쫓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그 주택 정책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그 의문인데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을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단기간에 하면서 무슨 중고차 예. 그 자동차 한 10억, 20억 되는 그 우리 주택이 예. 중고차입니까? 팔려고 하면 내일 당장 팔립니까? 그게 6개월 만에 팔립니까? 예. 현장과는 너무나 유리된 그 정책을 함으로써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인현 변호사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 제목에 보면 중간 부분입니다. 자, 이게 뭔가 이렇게 대책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서민 주거 불안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가 뭔가를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내놨는데 그 선의대로 안 간 경우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된 주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해 보고요.